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리더십 이론 중에 셀프 리더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는 자기 자신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조직원들을 잘 이끌어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리딩하는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그 셀프 리더십에서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은 장애적 사고와 기획적 사고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무언가를 시도할 때 그것이 만만한 것일 리는 없겠죠. 우리는 더 큰 것을 이루고 싶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리스크를 안아야 하고 하지 않았던 방식을 시도해야 하고 더 큰 용기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인풋을 바꾸지 않고 아웃풋이 바뀌는 일은 없어요.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닌 방식을 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합니다. 저런 거는 일반인에게는 일어나지 않아. 저 성공은 저 사람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거나 아마 부정을 했기 때문일 거야. 하면서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대방의 성공을 평가절하합니다. 그러면 내가 시도를 하지 않거나 성공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이런 것을 장애적 사고라고 합니다. 안 되는 이유에 집중하는 것이지요. 이런 장애적 사고는요, 지금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발전에는 역효과를 가지고 오죠.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을 기획적 사고라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능력, 과거의 경력이 일천하더라도 그것을 뚫고 가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것이 필요한지 지름길이나 우회길은 없는지를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더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빠르게 최적의 방법을 만들어낼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던 크고 작은 장애는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에게만 성공의 타이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시기질투하거나 평가절하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좋은 성공을 누려보지 못한 딱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못했다가가 아니라 누군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1마일 달리기 이런 종목이 있었대요. 여기서 4분의 벽은 사람들이 굉장히 넘기가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1마일을 4분 안에 들어오려면 심장이 터지고 눈이 튀어나오는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것은 인간의 한계라고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로저 베니스터라는 선수가 이 4분의 한계를 깹니다. 세계가 놀랐죠. 그런데 그 이후 그 해에만 2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 4분대의 기록을 깹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처음으로 깨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못 깨는 기록이다 생각 말고 어떻게 하면 저 기록을 깰 수 있을까? 그것에 집중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소하지만 큰 결과는 작은 태도에서 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그것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목표에 다가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시행착오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것은 먹혔고 이것이 부족했으니 다음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보자 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어차피 쉬운 길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니 놀랍고 좌절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스스로 동기가 떨어질 때는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본전 생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요, 노력한 것이 아까워서 포기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때가 되면 성공을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끈기는 끈기 자체가 아니라 목표에 대한 집착과 애착에서 나오는 겁니다.
공허하게 끈기를 가져라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전 생각이 날 정도로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안 된다면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마음 가볍게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해보고 후회하는 것이 안 해보고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나 이루고 싶은 꿈이 크고 아름답다면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들과 다르다면 여러분의 인풋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겁니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심사숙고가 빠른 결정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혁신을 중시하는 구글 같은 회사에서는 빨리 결정하고 빨리 하고 빨리 망해서 빨리 다시 하자, 뭐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든 크게든 작게든 실천에 옮기면서 최적의 방안을 실제 경험을 통해서 찾아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올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생각과 행동의 간격을 좁히는 방법입니다. 우선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으셔요. 일은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이루는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중요한 것을 이루는 데에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은 성공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큰 도전도 과감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의 경험이 없는 사람의 뇌는 도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장애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셀프 토크를 하면 좋습니다. 나 잘하고 있다, 잘할 수 있다, 더 잘할 거다.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면 힘이 날 것 같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하면 됩니다. 저는 살면서 참 많은 크고 작은 도전을 했는데요. 어느 정도 성공의 경험이 쌓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쫄리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김현정이야. 이렇게 소리내서 외칩니다. 그러면 왠지 모르겠는데 자신감이 생겨요. 한때 유명했던 이론인데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로 폄하되면서 사라지긴 했지만 유용한 방법은 파워 포스처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힘 있는 몸동작 말이죠. 그러니까 허리에 손을 얹고 아래턱을 탁 올리면서 나 김현정이야 를 외치면 좀 덜 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셀프 토크로 스스로의 태도를 쉐이핑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반 현대심리학이 태동할 때에는 프로이드와 같은 정신과 의사들이 심리학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병리적인 부분, 어두운 부분에 심리학이 많이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인간은 그렇게 어두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를 학문 분야로 만들고 그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인간의 긍정적 심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입니다. 우울증 연구의 대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가 필두로 이 분야를 굉장히 중요한 분야로 성장시켰어요. 학습된 무기력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개념을 중심으로 우울증의 원인을 밝혀내고 굉장히 큰 명성을 얻으셨습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개를 가지고 한 실험인데요. 세 무리의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한 무리의 개가 한 방에 갇혔는데 바닥에 전기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그 방에는 전기를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무리는 그런 스위치가 없이 계속 전기 자극을 받는 그런 방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한 무리는 아무런 전기 자극을 주지 않았어요. 이 개들을 새로운 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 방은 절반은 전기 자극이 있고 절반은 전기 자극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있던 방에 전기 스위치를 껐던 경험이 있는 개들은 그 방을 돌아다니면서 전기 자극이 없는 곳으로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없었던 경험을 가진 개들은 그 방에서 대피의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10마리 중 2마리의 개만이 대피를 했대요. 전기 자극이 없던 방에 있던 개들도 모두 대피를 했습니다. 즉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던 개들은 다른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오더라도 통제의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마틴 셀리그만은 이 개념으로 완전히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피를 하지 못했던 8마리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대피를 했던 2마리 말이죠. 얘네들은 뭘까?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상황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성공적인 사람을 더욱 성공적으로, 평범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과학 등이 발달을 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들을 밝혀냅니다. 사실 우리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화의 역사와 호르몬입니다. 우리는 10만 년의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구에서 적응하는 데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중추에는 뇌가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지구상의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하는 것이 유리했을 겁니다. 예일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은 70% 상황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많아야 30% 정도의 상황에서 평온하거나 긍정적인 감정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지게 된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괴로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란 뜻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30%를 확보하고 가능하면 조금 더 확장하면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 생각을 지배하는 요소들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먹고 자는 것과 같이 이런 중요한 것들이 생활 관리가 안 되고 또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자신을 방치하는 사람들은 긍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매우 행복한 사람들, 삶의 만족도 상위 10%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유일한 공통 특징은 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사교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이런 사회 속에서 사교성을 잃게 되면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중독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뇌와 호르몬, 즉 나의 몸과 생활을 통제함으로써 행복도를 높이고 긍정성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코칭을 하다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두고 또 그런 목표를 이루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코칭을 하는 동안에 생활 태도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게 이제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전엔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8시에 자서 새벽 2시에 3시에 일어나는 이런 식으로 바뀐다거나 식이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식을 좋아했었던 사람인데 아침에 채소나 과일 위주로 매일 이렇게 식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운동하는 것들이 귀찮았었는데 억지로라도 주 3회 이상 헬스장에 간다 아니면은 주변 공원이라도 산책한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습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식이 조절도 중요해요. 행복 호르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장에서 합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공장이 깨끗하게 잘 작동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먹는 거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채식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고요. 자극적이지 않은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름기가 많거나 아니면은 정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 3회에 30분 이상 땀이 약간 날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 의사든지 굉장히 권장하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실제 연구에 의하면요.
주 3회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한 사람 같은 경우는 경증 우울증에 걸렸을 때 약만큼의 그 효과를 그 걷기를 통해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면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숙면을 여러분들이 취하지 못하게 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그러려면 그 떨어진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은 과도하게 식욕 호르몬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비만이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식이 조절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생활이 관리가 되어야지 긍정적인 생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만약에 내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를 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드레날린이나 이게 흥분과 각성에 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스테로이드는 뭐 근육에 폭발적인 힘이 필요할 때 운동선수들이 많이 맞죠.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게 돼야지 위협에 대응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호랑이 나타나면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호랑이를 만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때랑 똑같이 내 몸이 대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스트레스 상황에 있게 되면 계속적으로 무서워하면서 달달달달 떠는 그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몸도 아프고 그리고 또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적당히 털고 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어떤 일을 해도 여러분들 의욕이 생기지 않는 거 경험하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그냥 기분이 아니고 실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내가 과도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상황을 스트레스 관리를 해가면서 내가 견딜 것인지 아니면은 탈피를 할 것인지 결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성을 높여 이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죠. 남을 돕는 행위는 진짜 긍정성을 엄청나게 높여줘요. 헬퍼스 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남을 돕게 되면 심리적 포만감이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은 나의 긍정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함께 일하는 동료와의 협동, 그리고 고객을 위한 행동이 다 이 긍정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몇 가지 행동 전략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긍정성이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이런 자연과 함께 하는 시간을 누리게 되면 또 여러분들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겠죠. 나의 호르몬의 상태가 좋아지면 나의 생각도 긍정적이 됩니다. 몸에 활력이 생겨서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겠죠. 네, 김현정 교수님의 성공에 대한 태도와 생각에 대해 들어보셨는데요. 저도 성공을 위해서는 태도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차 강의는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선배 세일즈 마스터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볼 건데요. 감동이 함께하는 세일즈 마스터님들의 승급식 소감을 통해 여러분들의 현실을 점검하고 시대 변화를 체험하며 애터미의 성공 공식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투잡은 기본으로 안 해본 일이 없는데요. 보험 영업부터 화장품 판매까지 돈 되는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해야만 했던 저는 13살짜리 아들을 둔 싱글맘입니다. 보란듯이 잘 키워보겠다고 10년 동안 꼬박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지만 돈이 모이기는커녕 영양제 하나도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생의 소개로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처음 들었던 말이 얼굴은 동생보다 예쁜데
피부가 너무 엉망이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칙칙하고 푸석하고 입가에는 트러블로 엉망인 제 피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 23년 동안 의료기 사업을 하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광풍이 몰아치면서 저희 사업은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임대료까지 밀리자 건물 주인으로부터 쪽지가 날라왔습니다. 사업장을 비워달라고. 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법을 찾았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오래된 직원들을 떠나보낼 땐 죄인된 심정이었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사무실 창고에 들어가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뉴세일즈 마스터 최이슬입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기 전 저는 취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취업 자리는 물론이고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요즘, 장애를 가진 저에게는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님을 일찍 여의고 항상 소심하고 내성적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사회에 나와 인생 역전을 꿈꿨지만 맞보정의 IMF로 부도를 맞으면서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것이 처음 접해본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자본도 많이 들지 않고 오직 인맥으로 하는 사업이니 자신이 있었습니다. 멋지게 재기할 날을 꿈꾸며 희망찬 결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도 성공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연달아 3번이나 실패하면서 가정생활은 엉망이 되었는데요. 전기, 가스가 끊기는 건 일쑤였고 어느 날은 핸드폰마저 끊긴 상태에서 미팅을 하러 나갔다가 차 기름이 없어 지하 터널에서 정차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길 바란 것도 아닌데 사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군요. 한순간 폭발 사고로 인해 지난 30년간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었던 집이 완전 전소되었고 남편은 온몸에 30% 이상 심각한 화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넋을 잃고 정신을 차려보니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왔던 지난 30년이 통째로 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잿더미가 되어버린 집을 보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잠도 안 오고 몸도 마음도 지쳐 대상포진으로 한 달, 정신과 치료로 또 한 달, 정말이지 괴롭고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호주에서 무려 11년 동안 혼자서 유학 생활을 해왔고요. 그렇기에 한국에 와서는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을 해야겠다라는 어쩌면 너무도 뻔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결코 쉽지만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일상을 덮쳐왔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구축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만나주려고 하지 않으니까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옆에서 다독여주시고 사업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신 스폰서님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무엇보다 상황 탓만 하면서 주저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키만큼이나 마음까지 훌쩍 커버린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옆에 있어주겠다고 힘내라는 아들을 보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 오전에는 애터미, 오후에는 옷가게, 저녁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면서
미친 듯이 달려오던 저에게도 꿈만 꾸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애터미 연주 뮤지션에 합격하게 된 것인데요. 인생 시나리오를 적을 때 항상 적어왔던 꿈, 젊은 시절에 미처 이루지 못했던 가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사랑하고 존경하는 팀장님 앞에서 세일즈 마스터 승급 도전을 선포했습니다. 꿈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말이 씨가 된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면서 도전을 선포했는데 정말 기적처럼 성공했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는 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활짝 열어준 애터미 덕분에 저는 생애 처음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크게만 느껴졌던 장애도 애터미 안에서는 별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애터미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데요. 탄탄한 재무 구조와 회장님의 사업 마인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전략까지 무엇보다도 네트워크 역사는 애터미가 서러진다는 비전을 보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성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직접 애터미를 알아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죽기 전에 남편 아빠로서 떳떳하게 성공하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전 5기 애터미가 마지막이다. 죽기 살기로 열심히 파고들었더니 오늘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늘 실패와 좌절만 경험했던 제게 오늘의 성급 스피치는 인생에 잊지 못할 한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일터에 나가지 못해 몇 달간 무일푼으로 버티고 있던 저희 부부에겐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았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틀이 멀다고 찾아와 위로해주고 친정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수건이며 프라이팬까지 살뜰하게 챙겨주시던 여러 스폰서님들까지 회장님이 말씀하던 선한 영향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분들이 있었기에 절망의 옆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동안 그저 소비자로만 접해왔던 애터미를 다시 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도 성공해서 꼭 하루라도 빨리 이분들의 큰 마음을 따라하고 싶어진 겁니다. 요즘 우리 딸이 저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변했어. 맞습니다. 저 많이 변했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무기력했던 제가 애터미 한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씻고 꾸미고 바쁘게 돌아다니고 무엇보다 웃음이 많아지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었거든요. 만약 애터미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모습은 어떨까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일하는 회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을까요? 주변에 저처럼 유학을 마친 친구들이 돈은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자기 자신의 비전이 맞지 않아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터미들의 성공자는 어떤가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파트너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사회와 주변에 베푸는 봉헌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진정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살고자 하는 제 인생의 방향과 딱 들어맞았죠. 직급 도전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준 애터미. 회장님 말씀대로 생생하게 꿈꾸니까 정말 이루어지더라고요. 애터미 안에서 올해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생생하게 꿈꾸겠습니다. 희망이 없을 때 희망을 갖게 해준 애터미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또 한 번의 선포를 하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상반기에
다이아몬드 마스터의 승급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가슴에 담아두었던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4년 후 제 나이 70이 되는 해 2025년 10월 달까지 공기 좋고 양지 바른 곳에 실버타운을 아주 멋지게 세우겠습니다. 장애가 있는 제가 취업을 한다 해도 이렇게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무엇보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곳은 애터미밖에 없어요. 저 애터미 선택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저희 스폰서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도 그분들의 곁에서 든든한 지지대가 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수고 많았다, 나 자신. 저는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가치를 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잘한 일을 꼽는다면 첫째,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둘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이 저를 믿고 후원해준 저희 아내를 만난 것, 마지막 셋째, 나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준 애터미를 만난 것입니다. 진정한 소비자 구축과 제품의 힘으로 앞으로 20년, 30년 신나게 일하며 성공을 꿈꿀 수 있으니 너무도 행복합니다. 올 하반기는 꼭 팀장을 선급해서 이 무대에 다시 한번 오르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겠습니다. 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드디어 애터미에서 첫 직급을 달성했지만 저는 마음이 바쁩니다.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스폰서님들처럼 저 또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주려면 주저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애터미가 알게 해준 선한 영향력, 제품의 현황, 오늘보다 내일 더 부지런히 알리고 빠르게 성장하겠습니다. 애터미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크게 성장해 나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압니다. 계속해서 무한 성장해 나가는 애터미이기 때문에 저 또한 애터미와 함께 성장해 나가며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 꿈을 차근차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걸요. 이제 저는 애터미가 저에게 그러했듯이 다른 사람들의 성공의 도구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제대로 쓰임받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겉포장지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요, 속까지 알찬 그런 꽉 차 있는 간장게장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아직 젊으니까 애터미가 아니어도 되는 이유는 너무나 많죠. 그런데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실패하는 사람은 변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애터미가 아니어도 되는 수많은 이유와 변명들 속에서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Why Atomy? 저는 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Why not Atomy? 我会和学长们一起加油. 네트워크의 역사는 앞으로 애터미가 10년 안에 새롭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에 당당히 제 이름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년 여러분, 위에서 아자! 다 같이 아자! 아름다운 결정으로 만납시다. 애터미가 답이다. 아자 아자 화이팅! 아자 아자 파이팅! 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전을 잃지 않고 이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했던 사업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저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어지는 3차 시는 세일즈 마스터님들에 이어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에게 들어보는 세일즈 마스터 되는 법 시간입니다. 임페리얼 마스터님들의 또 다른 감동과 특별한 성공 노하우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삶이 월급을 가지고는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퇴직금을 가지고 피자 가게를 차렸죠. 역시 사위는 만만하지 않았고 피자 가게, 피부샵, 나중에 망한 오리집까지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제 인생은 더 힘들게 나락으로 빠졌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무 능력도 없어서 계속 실패를 한 사람이 어떻게 애터미에서는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나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 부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부자가 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부자가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 하는 일이니 이 일이 진정한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사운이더라고요. 서로 영혼을 소중히 여겨주고 꿈과 목표를 생생하게 그려주고 정말 서로 믿어주고 우리가 겸손히 섬긴다면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10년 전 이 세미나장에 썼던 균형 잡힌 삶, 그 중에 살며 사랑하며 배우는 것까지는 다 해냈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 못한 게 있더라고요. 공헌하는 삶.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공헌하는 삶입니다. 우리 애터미 로얄클럽은 2년 전부터 SOS 나눔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봉사단체로 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 사업자들에게 애터미 성공자는 다르다, 사회에 공헌하는 리더의 모습을 꼭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애터미 속에서 변화를 이루고자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공자도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있고, 두렵다 보니까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발전하고 있고, 그 언덕 너머에 여러분의 눈물 뒤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했던 성공이라는 게 숨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정말 이런 행운이 있었던 걸 저는 몰랐습니다.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는 다 백조입니다. 백조이지만 세상 풍파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조로 날고 싶지만 날고 싶은 날개가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백조의 날개를 달고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오신 모든 사장님들께서도 회장님께서 방향성과 방향문을 알려주시는 것과
성공하신 모든 분들이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만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신다면 여기 서 있는 저처럼 여러분들도 최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애터미는 지금 새로운 역사를 쓰기 위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글로벌 유통의 허브가 되겠다고, 그리고 연매출 100조를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10억이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에서 박한길 회장님한테 또 애터미의 수많은 회원들한테,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배운 거는 나눔도 습관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저 자신을 또 한번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이 10억을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자신을 뛰어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민들레 홀씨를 위해서 이 10억을 다 기부할 겁니다. 네. 애터미 가족 여러분, 애터미 팬데믹을 아십니까? 애터미 해외 진출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애터미 사업자들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 애터미 사업 설명을 17명이 들었고 결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스폰서와 파트너, 형제나인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되어 희망을 안고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몇몇 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며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했던 우리들은 모두가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왜 나는 안 될까 고민이 된다면 다시 한번 인상 시나리오에 자신의 꿈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인생 시나리오는 간절한 마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부끄럽다고 혼자서만 쓰고 감추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파트너, 스폰서와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살겠다고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속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10년 전 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세미나를 들으러 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던 돈에서 버스표를 끊고 터미널에 내리면 1,000원이 남는데 그걸로 집에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 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오뎅 2개, 국물 한 바가지 얻어먹고 1시간을 걸어갔습니다. 그랬던 제가 애터미를 만나 지금은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서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아들도 지금은 애터미 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영어를 잘하는 딸은 외국 통역으로 데리고 다닙니다. 해외에서 사업도 하고 딸과 함께 손잡고 여행도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 10년간 꿈꾸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해내겠다는 그 주체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으라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냐 각자가. 지금 여기서 애터미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진정한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항상 베풀고 나누며 경청하고 위로해주고 타독거려주며 손 붙잡고 나갔을 때 파트너 사장님들도 잃었던 기운 다시 찾아서 스폰서 손 붙잡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치약 칫솔 파는 게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디지? 알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꼭 잡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에서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여러분 각자가 다 명품 민간입니다. 애터미와 협력해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도 손 붙잡고 선을 이루십시오.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아무나 맞습니다. 제가 스스로 봐도 강령이 임페리얼 갈만해 라는 말이 안 나오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제가 가남이라는 걸 아신 회장님이 어느 날 양복 안주머니에서 해모임 한 포를 꺼내 주시면서 우린 먹어야 되잖아 하시며 응원해 주셨던 날을 정말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귀한 해모임 한 포 먹고 힘이 났습니다. 제가 성공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든 조건이 저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업자긴 하지만 성공의 도구 애터미를 먼저 만나 알아보고 결심하고 가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든 공을 강령이 뉴 임페리얼 마스터께 돌립니다. 여보 고생했어. 축하해. 처음엔 애터미 사업으로 200만 원만 벌어도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겠다 싶었습니다. 월세 내고 고등학생이었던 막내 아들 학비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 2년이 지나면서 통장에 200만 원이 아닌 800만 원, 1000만 원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침부터 새벽까지 열심히 애터미를 전달한 것밖에 없었는데 제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애터미 사업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애터미에 미친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잠을 자면서도 잠꼬대로 애터미 제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 미국 법인이 생기기 전부터 애터미는 글로벌로 될 거라는 강한 확신으로 몇 번을 오갔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안 받쳐줘도 성공을 위해 겁없이 다녔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무장한 애터미 제품들로 인해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멕시코 등에는 예상한 것처럼 수많은 글로벌 파트너들이 생겨났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지 못했다면 제 인생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보는 게 가능했을까요? 흔히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저분들은 무엇이 남아서 무엇이 넘쳐서 저기까지 갔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히려 대부분 성공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4분의 3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지막 성공이 모든 걸 앞지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 역시 그 시절의 부족함이 저를 변화시켰고 결핍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제 인생은 실패투성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걸 앞질렀습니다.
10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기쁨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겨서 땅끝까지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우리 박한길 회장님과 함께 뜻이 같아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갈 수 있었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다양한 섬김과 나눔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과 함께 꿈꿨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애터미가 오늘날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일은 사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600만 회원이 모두 함께 외치는 사운 속에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간절함이 오늘까지 올 수 있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터미가 시작되기 전부터 함께했던 동력자로서 또한 대표 사업자로서 이 애터미의 믿음의 뿌리를 함께 지켜나가겠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는 하지만은 다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런데 부자가 못 되는 이유 1번이 뭐냐면은 부자가 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바라질 않아요. 돈 갖다 주면 그냥 싸놓고 어쩌고 저쩌고 근데